안녕하세요.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글로벌 교육 부문으로 참가한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박정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국제어 수업을 수강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강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수업을 수강하면서 얻은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어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지 소개한 뒤 제가 생각하는 국제어 수업을 수강할 때의 장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강한 국제어 수업 목록을 말씀드린 뒤 그중 한 수업을 골라 좀 더 세부적으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수업을 예시로 들면서 해당 수업에서 어떤 노하우를 사용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서 얻은 국제어 수업 노하우를 교환학생 기간에 적용한 경험을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제어 수업이란 어떤 수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제어 수업이란 수업의 진행과 평가가 국제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기초 러시아어, 기초 중국어 등의 기초 언어 수업에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국제어 수업은 영어로 수업의 진행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국제어 수업 수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영어 듣기와 쓰기가 가능한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포함하여 학우들의 발표 및 토론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듣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제 제출을 하거나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고 한국어로 적을 시 감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기 실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는 싶지만 영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 국제어 수업을 수강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국제어 수업 시간에는 질의응답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면서 토론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우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은 학생에게 국제어 수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업 과제에서 팀 프로젝트나 토론을 하다 보면 외국인 학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어 수업을 듣는 것이 이외에도 어떤 실질적인 장점이 있을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리트는 수강 신청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제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후순위에 두기 때문에 국제어 수업을 책가방에 하나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수강 신청이 여유로워집니다. 따라서 듣고 싶은 경쟁률이 높은 수업의 수강 신청에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제어 수업 하나만 담아도 올 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메리트는 수업 방식입니다. 국제어 수업은 온라인 강의이거나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표에 여유가 생기고 1교시 부담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메리트는 평가 방식입니다. 국제어 수업은 성취 중심의 절대평가 수업입니다. 따라서 교양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우들의 성적까지 신경 쓰면서 공부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장점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입학한 뒤로 국제어 수업을 꾸준히 수강해왔습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제가 수강한 과목들입니다. 6과목 총 15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아래에 밑줄이 되어 있는 강의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사례에서 자세히 다룰 수업은 국제통상론 강의입니다. 국제통상론 강의를 저는 공익과 법 복수전공 과목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여러 학과에서도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등의 사례를 배우기 때문에 응용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 등이 선이수 과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교수님이 전자칠판에 강의 내용을 판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매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10분 정도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이지만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해당 수업은 별도의 과제 없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가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원들과 소통하고 과제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점이 부담되신다면 해당 강의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힘들었던 점은 영어 개념과 한국어 개념의 일치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이수 과목을 한국어 강의로 수강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은 한국어인데 해당 강의에서는 영어로 듣게 되니 마치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음질과 발음상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수업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개념을 알고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강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100%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술형 답안을 영어로 적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힘들었던 점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팁을 찾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릴 노하우는 앞으로 수강하실 국제어 수업에 알맞게 적용하면 국제어 수업을 훨씬 더 수월하게 수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개념과 한국어 개념의 일치가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 제목과 같은 전공서적을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었습니다. 수업 교과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제출한 책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펼쳐두고 읽으면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음질과 발음상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강의 내용 이해가 어려웠던 문제는 유튜브 강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유튜브에 강의 챕터의 제목만 검색해보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수십 개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그중 원하는 영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노베이스 상태의 시청자를 가정하고 설명하는 영상이 많기 때문에 경제학 기초가 부족했던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자막 설정을 켜고 끌 수 있어 잘 들리지 않는 부분에서 자막을 활용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 스스로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짧은 퀴즈를 만드는 것에는 챗GPT를 활용하였습니다. GPT에게 원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꽤 정확한 문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보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TF 문제를 자주 요청했습니다. 설령 GPT가 문제의 오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 전 미리 서술형을 쓰기 쉬운 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유창한 어휘력을 뽐내기보단 사실관계를 진술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문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뭐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뭐뭐를 가정한다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형을 2-3개 만들어 두고 필요시에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국제어 수업의 자세한 수강 노하우를 말씀드렸으니 다음으로는 국제어 수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어 실력 상승입니다. 학기 중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듣고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지게 되고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교환학생 관련 도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교환학생을 가면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을 수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국제어 수업을 수강해보고 해당 경험에 대해 교환학생 때의 수업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1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품 달성입니다.
우리 학교 3품제 중 글로벌품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어 수업 A등급 이상을 21학점 이상 수강하면 됩니다. 적지 않은 학점이지만 위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졸업을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어 수업을 통해 역으로 한국어 개념을 이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발달한 학문의 경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개념보다 영어로 된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국제통상론 수업에서 한국어로 배웠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1학기에 중국인민대학교로 교환학생 파견을 가서 영어로 총 5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앞의 장에서 제시했던 팁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표와 과제 제출, 시험 등의 평가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팁은 서술형 시험을 보기 전 문형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었고, 제출물은 문법 교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 국제어 수업을 여러 개 수강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의 강의도 별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어 수업을 교환학생 관련 경험을 쌓기 전에 꼭 수강해보고 관련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을 끝으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